자, 미국 시장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은 뭐 그동안은 물가만 상승하고 성장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보면 54만 명 정도가 나왔죠. 자, 월가가 예상하는 43만 명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우리 시장은 지금 개걸음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장이 왜 조정을 받고 또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이 부분을 오늘 국고초에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은 개걸음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종목들은 그래도 툭툭 튀어오르는 토끼처럼 날아가는 그런 종목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시장이 올라가는 때가 있습니다. 뭐 여름철이 되면 또 뭐 여름 수혜주도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시기에 맞게 움직이는데 자, 찬바람이 불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우리는 찬바람이 불 때 증시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 MC님께서는 네. 찬바람이 불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따뜻한 호빵도 생각이 나고요. 네. 우리 또 MC가 또 진짜 호빵이 나왔네요. 네. 센스가 있어서 자, 찬바람이 불면 호빵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과연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해야만 투자 성과를 높일 수 있을까요? 보통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에 투자를 하라. 보통 12월 달에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격언이 있다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에 투자하기보다는 공매도 종목을 공략하라. 왜 그러냐? 12월 달이 되면 외국인들은 북클로징을 하게 됩니다. 회계를 마감하게 되면 그때 그동안 공매도를 해놨던 그런 종목을 숏커버링을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최근에 10월 말 기준으로 대차장고를 보면 77조 원 정도입니다. 5월 2일부터인가요?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됐죠. 근데 공매도 재개한 이후에 근 2배 가까이 공매도 량이 늘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공매도, 대차장고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대차장고는 주식을 빌리는 것이고 공매도는 이걸 빌린 주식을 가지고 매도를 하는 게 공매도죠. 근데 대차장고가 늘어나게 되면 그때는 투자하기 전에 미리 이제 빌린 주식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 대차장고가 늘어난다 이랬을 때 공매도를 칠 가능성이 높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차익 공매도는 금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매도를 하려면 어차피 주식을 빌려서 해야 되는데 그 빌리는 과정이 대차장고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차장고가 늘어난다 그러면 공매도가 늘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선행지표로 보시면 된다고요. 10월 말 기준으로 대차장고는 이렇게 강하게 늘어났다. 그렇다면 앞으로 공매도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거의 70% 80%가 공매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100이다 그러면 그중에 70, 80%는 외국인인데 외국인들은 11월, 12월이 되면 이제 북클로징 시점이 되기 때문에 회계 마감 전에 일단 이건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빌렸던 이자도 갚고 또 만약에 이 배당주를 투자를 했는데 이걸 이월을 하게 되면 배당 수익도 상환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뭐 배당주를 샀던 어떻게 됐던 공매도를 했던 부분을 숏커버링에 집중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최근에 개걸음 장세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테마 순환매가 작게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뭐 K 컨텐츠나 아니면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잘 상승을 했다가 따라 들어가면 물리는 꼴이 돼버리죠. 그래서 테마 순환매에 작게 대응하면 오히려 역사이클에 탈 수 있다. 그런데 테마가 태동하기 전에 미리 이런 것들을 선침했다가 어떤 테마가 딱 형성이 돼서 튀어오르면 그때 매도를 해준다면 그래도 이 어려운 장에서 잘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시장의 자금 흐름을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신용장고나 뭐 이런 예탁금이 감소를 합니다. 반면에 외국인 기관들의 공매도 자금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가오는 연말 우리는 공매도를 했던 종목에 대해서 숏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을 공략하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좀 불리한 게임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했죠. 우리 도로를 달리다 보면 고속도로 도로를 달리다 보면 물이 잘 빠지게 하기 위해서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 놓죠. 자, 그것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줄다리를 하게 되면 항상 뭐 밑에서 끄는 쪽이 땡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것처럼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좀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뭐 청원도 잇따르고 또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게 전면 공매도로 전환이 될지 아니면 공매도를 폐지할지 뭐 이제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이 공매도를 너무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권 찬치를 위해서 좀 표를 얻기 위해서 좀 뭔가 개인 투자자들이 좋은 걸 해보자.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외국인 기관의 대주 상환 기간을 뭐 60일로 좀 제한을 하자 이런 입장인데 정책 당국에서는 그걸 포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 정책 당국은 포기를 하지 못할까요? 자, 외국인들의 수급도 있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죠. 특히나 공매도를 폐지하게 되면 MSCI 지수 편입에도 약간 빨간불이 켜지게 됩니다. 자꾸 우리가 턱걸이를 해서 MSCI 지수 편입을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그만큼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니 우리 시장에 좋은 거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좀 불합리하고 개인 투자자들께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쪽은 우리가 뭐 전면 개방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2030 투자자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공매도를 좀 제한하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실제 금융당국에서는 쉽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이걸 넘어서야만 외국인들의 자금이 잘 들어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공매도 조건 하에서 해야 된다고요. 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공매도를 무서워서 벌벌 떨기보다는 오히려 저들이 허점을 노려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 큰 자금이 어떤 종목을 핸들링을 할 때 보면 매집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또 한꺼번에 팔면 지수가 종목이 빠지기 때문에 이걸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핸들링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몸집이 작기 때문에 딱 밥상을 차려놓고 저들이 잔치상 차려놓고 딱 하면 우리는 그냥 숟가락만 하나 얹으면 됩니다. 그리고 잔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그러면 끝까지 여흥을 즐기다 보면 뭐 우리가 설거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판이 끝나기 전에 빠져나오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좀 더 저들이 허점이 있기 때문에 잘하면 된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을 좀 엄밀하게 예측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시장은 미 증시나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디커플링을 이루고 있죠. 왜 디커플링을 이룰까요? 자, 아무래도 3분기 호십적과는 무관하게 최근에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나 아니면 중국에서 뭐 헝다구립이 파산했네 아니면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가 되네. 그럼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악재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좋은 호재는 실적에 주가에 반영이 안 됩니다. 자, 삼성전자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하는데도 시장은 못 올라오고 삼성전자도 빠지는 거죠. 자, 우리 시장은 호재는 반영을 못하고 악재에 그대로 노출이 되면서 상당히 좀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수급적인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자, 미국 시장은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근데 실적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좋대. 항상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적 시즌에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흐름을 쫓아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우리는 악재는 있지만 결국은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을 쳐 올리려고 아직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것이고 자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개그름 장세가 되면 공매도 세력들이 기승을 부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작게 트레이딩 관점도 하지만 고점에 많이 올라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좀 추세가 좀 깨져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1월 1일 기준으로 이제 제가 산정을 해봤더니 공매도 잔액이 한 9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5월 3일에 비해서 95%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자, 이 공매도는 안 좋은 게 어떤 시장의 패닉세를 유도하는 공포 매도를 유도하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는 좀 꺼려 하는데 지금 그게 나오면서 또 그게 대형주로 집중이 되면서 지수가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중소형주나 개별 종목으로 이게 포진이 되어 있다면 지수는 이렇게까지 행보가 나오지 않겠죠. 근데
지수가 대형주로 이게 집중이 되다 보니 공매도가 지수가 좀 못 가고 빌빌거리고 또 종목들도 지수의 영향을 받아서 또 지수가 좀 급락을 하면 종목들도 좀 강한 조정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글로벌 시장과 디커플링을 이루는데 그건 다른 것보다는 어떤 안 좋은 악재도 있지만 결국은 수급이 꼬여 있다. 수급 세력들은 아직은 우리 시장을 강력하게 끌어올리려고 하지는 않고 작게 공매도를 대형주에서 작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하죠. 자,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고 그러려고 하면 약간 올라갔다가 또 그게 여의치 않으면 빠지는 거죠. 주로 이제 확진자 수하고 많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아직 좀 취약하지만 특히나 그게 공매도로 인해서 상당히 좀 조정을 받고 있다. 그럼 다가오는 연말 세력들이 또 공매도에 또 기승을 부리는데 그 중에서도 연말에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라 이런 전략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공매도는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뭐 셀트리온이 주가가 레키노라주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을 하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또 여기서 행보하다가 또 어느 순간 또 빼려고 여기서 셀트리온 공매도를 다시 좀 치는 그런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매커리에서 최초로 공매도를 했다 이런 공시가 나왔어요. 10월 19일 날. 그래서 대형주들 쪽으로 공매도가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공매도를 보면 외국인이 주로 한 80%를 차지합니다. 코스닥은 조금 더 약한데 자,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주로 보면 모건 스탠리나 뭐 메릴 린치나 골드만삭스 뭐 이런 주로 한 4개 대형 IB들에서 집중을 합니다. 자, 그때 보면 셀트리온이 지금 공매도 잔고 금액이 가장 높죠. 그리고 HMN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세 곳에서 집중적으로 공매도를 합니다. 코스닥은 뭐 HLB, 펄어비스 이제 이런 쪽으로 하는데 기존에는 뭐 다른 에코프로나 뭐 또 기타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근데 우리가 항상 외국인들이 이길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 외국인들도 요즘에 공매도 세력의 힘이 빠졌는지 공매도 상위 10곳 중에서 6곳은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공매도를 여기서 쳤는데 많든 적든 6곳은 상승을 해서 공매도 세력이 손실을 본다는 이야기죠. 근데 유독 한라홀딩스, 에코프로, 호텔신라 여기는 주가가 못 올라가요. 이게 얼마 전에 한 10월 말 정도의 자료입니다. 근데 10월 27일 기준으로 근데 반전이 조금 더 일어나죠. 이 종목들에서도 또 치고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해서 대부분 공매도 세력들이 힘을 좀 못 쓰고 있다. 이제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힘이나 시장의 자체적인 힘으로도 개선이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외국인에 대응하는 상황에서 기관이 맨날 외국인들이 미국 시장 뭐 하락하면 따라 매도하고 또 상승을 해도 아침에 매도 때려서 상승 제한했다가 미선물이 시간에서 빠지면 또 매도를 하고 뭐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좀 못마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빠졌다 하더라도 미선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행보하다가 또 어느 정도 기간 조정 받으면 또 어떤 재료나 실적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데 이것을 방어를 못 해주고 자기들도 매도를 하고 있으니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죠. 자, 그런데 오히려 이 공매도 세력을 이용해서 이겨낼 수 있는 시장을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관들도 항상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에만 집중하지 말고 따라서 하지 말고 이렇게 공매도를 치는 것을 이렇게 오히려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다면 오히려 좋은 결과를 마련할 수 있다. 자, 얼마 전에 위메이드가 모바일 게임 미르 4 흥행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죠. 뭐 동접자가 글로벌에서 한 80만 명 정도 나왔으니까 상당히 흑행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죠. 특히 또 요즘에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 가지고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이 한때 급등이 나왔었죠. 근데 이 한 달 만에 이 공매도 세력들이 한 손실을 본 걸 추정해 보면 한 1,1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공매도 단가가 10만 원대 초반이니까 여기서 주가가
20만 원까지 갔으니 뭐 손실 금액만 따져보면 1,115억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이 항상 시장을 앞서 나가고 우리를 괴롭힌 건 아니다. 그렇다면 이 공매도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 상승했던 종목들에게서 그 해답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승했던 것은 뭐예요? 어떤 이슈가 있죠. 뭐 실적이 좋아지겠다, 아니면 뭐 게임 대작이 흥행을 이루겠다, 아니면 최근에 뭐 시장의 어떤 이슈, 뭐 메타버스가 됐던 NFT가 됐던 이런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게 가시화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얼마 전에 이 공매도 세력들이 이겨냈던 곳이 세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뭐 호텔신라, 휠라, 그다음 에코프로. 그런데 드디어 11월 달 들어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그동안 이 에코프로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상한가도 치고 급등을 했어요. 이때 보면 시총 가치가 뭐 높다, 자회사 지분 가치가 크다, 이런 것 때문에 급등을 해서 공매도 세력들은 자, 이거 너무 높아졌으니 이거 공매도 쳐도 되겠다 하고 공매도를 쳤다고요. 그래서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쭉 못 갔는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장 안 좋은데 이 에코프로가 급등을 시키고 눌림목을 주고 급등이 나와서 단기간에 한 40%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치른 가격대가 여기에요. 쭉 이 가격대라는 거죠. 10만 원 못 미쳐서 9만 6천 원대에서 공매도를 계속 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못 올라가고 빠졌거든요. 근데 공매도를 치고 나서 주가가 빠졌지만 지난주 후반 이번 주부터 급반전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강한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제 이 종목이 상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거예요. 공매도 세력은 이게 2차 전지 관련주로 엮이는 종목이지만 지주사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회사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에코프로 BM은 주가가 잘 가는데 이 종목은 못 갔죠. 근데 이제 한번 이때 한 40%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의 지분을 이 종목이 좀 빠졌습니다. 근데 아니 올라왔어요. 근데 뭐 이게 추가적으로 얼마나 올라가겠냐 해서 매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공매도 세력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도를 했지만 이건 어때요?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을 했죠. 그리고 4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니 지분 가치만 해도 이 에코프로 BM과 자회사를 합하면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가 추정이 돼요. 근데 실제로 여기 상승하기 전에는 1조 8천억밖에 안 됐다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실적을 내놨는데 실적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4%, 또 영업이익도 뭐 57%까지 늘었죠. 자, 이게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 기대감 때문에 자회사 지분 가치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결국 공매도 세력들은 자기들이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을 하겠지만 그래도 주로 많이 오른 거나 아니면 추세가 깨져서 다시 하락할 종목을 매도를 한다고요.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이 공매도를 역이용하려는 그런 세력들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을 골라서 쇼커버링이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저도 투자자들에게 자, 이 에코프로가 지금은 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11월 달 들어서 일단 G20 재무장관 회의부터 시작을 해서 탄소 배출권을 많이 제어하겠다,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탄소 배출권 관련된 기업이나 아니면 지금보다 시총이 훨씬 더 높아지겠다, 이런 증권사 리포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을 판단해서 우리는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은 기승을 부리지만 이걸 쇼커버링이 연말되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런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 된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집중 베팅해서 못 산 분도 다 사게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해드렸는데 사실 저도 이게 계속 안 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잘못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저는 여기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자, 얘네들이 실적 발표를 11월 3일 날 해요. 근데 그날 컨퍼런스 콜을 하게 됩니다. IR을 하게 되는데 온라인으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뭐 투자자나 애널리스트 불러 모아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 이쪽을 해보십시다,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했는데 이때가 바로 그런 움직임이 나왔던 때입니다. 이날이 바로 실적 발표인 날이고 11시에
그래서 항상 공매도 세력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좋아지거나 앞으로 미래에 어떤 재료가 있거나 아니면 시총 가치가 높아지는 기업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매도를 이용하는 그런 또 다른 세력이 있다는 거죠. 더 큰 개미가 있으면 꼬마가 개미 행렬을 딱 발로 가로막으면 개미 입장에서는 태산이 등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것처럼 자잘한 공매도 세력들을 이겨내는 그런 더 큰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보면서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을 하면 좋다. 그래서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는 연말에 그런 종목은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원전 관련주만 하나만 좀 분석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을 참가하고 헝가리를 방문해서 비시그라드 그룹과 원전에 대해서 협력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원전이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미국의 국가정보국도 어떤 대중 간의 기후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서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을 잘 설득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좋지 않아서 인도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한다. 그래서 인도가 중국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히말라야 지역에 어떤 친욱 헬기나 이런 것들을 포진을 시키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해드리면서 전 세계 국가가 스몰모듈 원전 쪽에 집중을 한다. 미래 에너지 기술의 총하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원전 비중을 줄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지만 최근에 탈원전의 변화가 생긴다. 과기부에서 스몰모듈 원전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검토 대상으로 선정을 했고 내년 4월에 이걸 결정할 텐데 아마 결정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과거에 보면 가덕도 신공항하고 똑같은 움직임입니다. 정책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함부로 뭐 바꿀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떤 우리 정부의 나름대로의 어떤 보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게 뭐 저는 좋다 나쁘다 이거보다는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자는 이야기죠. 그리고 한수원 원장도 조만간 연말 연초에 어떤 수조원 때에 이 수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전주들의 움직임은 아주 좋아진다. 그래서 지난주에 원전 관련주들을 말씀드리고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우리가 원전 관련주들을 잘 봐야 됩니다. 사실은 지수 흐름 좋지 않아요. 그리고 테마주들이 작게 순환매가 나오는데 원전 테마주는 한번 형성이 되면 어떤 걸출한 테마가 될 수가 있다. 특히 대선 주자들도 뭐 원전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우리 정책의 방향 약간 선회될 수 있고 또 어떤 이게 이슈화되면서 국제사회가 스몰모듈 원전 쪽으로 더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자, 그런 움직임이 중국에서도 나왔죠. 중국이 탄소 배출권 재료를 위해서 하도 미국이 압박을 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 뭐 공연불이든 어떻든 15년간 원전을 150기를 지어볼게 이런 이제 이걸 발표를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였었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헝가리를 방문해서 원전 협약을 거치고 비시그라드 그룹 그러니까 4개 뭐 폴란드나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이런 4개 국가들과 원전 협력을 하는데 체코나 폴란드 이런 쪽은 뭐 두코바니 원전이나 이런 이제 앞으로 1, 2년 후에 원전 수주가 기대되는 그런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런 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원전주의 히스토리를 좀 파악해 볼 필요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올라가고 앞으로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원전주들은 이제 이명박 정부부터 원자력 육성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때부터 움직임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때 움직였던 종목을 보면 뭐 지금은 듣보잡이죠. 뭐 범우 ENG, 모건코리아. 그때 당시에는 뭐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인데 지금은 제한됐다는 이야기죠. 근데 원전주들의 히스토리를 쭉 보면 뭐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나 이런 해외 원전 수출 기대감 또는 뭐 삼성이나 빌 게이츠 이런 굵직한 어떤 기업이나 인사들이 차세대 원전 쪽에 드라이브를 건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신고리 오류크기처럼 원전 건설을 한다든지 이때마다 움직이는 종목들은 조금씩 다 달랐습니다. 근데 주로 보면 초반에는 지금은 없는 그런 상장 폐지된 종목도 있고
또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우리기술 보성파워텍. 한때는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날아갔죠. 한전 KPS. 근데 한전기술은 지금도 그때도 각광을 받고 지금도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때 뭐 성광밴드, DK락 이런 종목들도 움직였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재료의 흐름에 따라서 원전주들의 어떤 슈팅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은 어떤 원전주를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원전주의 히스토리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근데 결국은 해외 원전, 영국이 됐던 아랍에미레이트가 됐던 또는 프랑스가 됐던 미국이 됐던, 그래서 글로벌 어떤 정책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원전주들이 가장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게 먼저 한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죠. 한수원이 뭐 연말 연초에 수조 원대 해외 원전을 수주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한전 기술이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나 설계를 담당하는 그런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좀 사이즈도 크고 그렇습니다. 과거에 보면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돼요. 원전주들이 움직일 때는 이런 한전기술이나 두산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이 올라가면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기겠죠. 자, 그때 주로 이제 뭐 우리기술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또 간혹 이제 다른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고, 이제 그래서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면 먼저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한 2, 3등주들이 이제 순환매를 이루면서 움직이는데,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한전기술이 움직임이 가장 좋아요. 제가 지난주 공개 방송을 통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원전주를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가 목요일 정도가 되면 D-Day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목요일 날 상승이 장대 양봉이 나왔고, 이게 어떤 일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헝가리를 방문하고 비시그라드 그룹과 어떤 면담을 통해서 원전 육성 정책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움직였다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좀 빠르면 화요일, 만약에 다음 주 화요일 날 잘 움직이지 않으면 약간 눌림목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강한 움직임이 나오면 다시 한번 바로 테마가 형성이 되고, 만약에 눌림목을 주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돌입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은 좀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이죠. 그래서 원자력 용기를 제조하는 단조 설비를 만드는 업체인데, 이건 폭발력은 좀 약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원전의 순환매가 나온다면 두산중공업은 흐름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한전산업이 잘 안 움직여요. 왜 잘 안 움직일까요? 자, 이건 수처리 설비 운전이나 경상 정비를 하는 업체인데, 한때 이 종목이 움직이면 한전 기술이나 이게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 이 종목들이 쉬어갈 때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한 탄력을 받는다고. 이 종목은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끈한 종목이 있어요. 일진파워나 이런 우진이나 이제 이런 종목들인데, 일진파워는 우리가 스몰모듈 원전을 자꾸 이야기하죠. 중소형 원자력 개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폭발력이 좀 강하다는 이야기죠. 이 종목도 월요일 날 눌림목을 한번 주고 화요일 날 급등이 나오든가, 이때는 이제 화요일 말 월요일 오후 화요일 날은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고, 만약에 그때 안 움직이면 저점 매수를 노려야 됩니다. 이런 전략은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진은 발전소용 계측기를 만드는 업체인데, 이건 이제 항상 좀 세게 움직이려고 준비를 하는 종목인데, 아직은 미완의 대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것은 한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눌림목을 주면 수요일 정도에 이제 좀 늦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다음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은 먼저 이 종목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과거에 원전하면 보성파워텍, 우리기술이었죠. 근데 우리기술도 계측 설비를 국산화해서 세계 4번째로 한 종목인데, 저도 이때 제시를 해드려서 단기간에 120% 가까이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지금도 이제 한번 슈팅을 하려고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보성파워텍이나 우리기술 이런 종목이 먼저 스타트를 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한전기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움직이면서 뭐 우진이나 아니면 이런 종목들이, 일진파워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세한 원전주의 2차 랠리에 대해서는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또 시장에 잘 안 알려졌지만 원전계의 샛별로 떠오르는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하나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는 제가 미국의 기업 실적 기대감이나 인플레 우려감이 상존하면서 고점에 대한 경계감이 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다우는 올라가다 약간 눌러줬고 나스닥은 오히려 FOMC 회의에서 어떤 스테이하게 이걸 줄일 수 있겠다. 그동안 국채 매입했던 거 그런 기대감 때문에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기술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죠. 자, 근데 우리는 뭐 FOMC 이후에는 반등은 모색했지만 반등에 그치고 다시 눌러주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공매도 원전 관련주에 집중을 하자 해서 원전 관련주를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렸고 K 컨텐츠 관련주 중에서는 모더룬 그래도 초록빛 미디어가 좀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고 게임주는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아지겠다 했는데 엔게임이나 룽투코리아가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왔어요. 저도 이게 잘 안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을까?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시를 해드렸는데 근데 강하게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지금은 쫓아가서는 안 되고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해서 급등이 나오면 팔아주는 이런 전략이 맞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맞냐? 미국 시장은 FOMC 안도를 내일은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고점에 대한 경계감은 상존한다고요. 그래서 상승을 하면서 한 번씩 눌림목을 주고 이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우리는 지금 당장 달러 강세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안 좋게 만들고 외국인들이 대신 FOMC 회의 이후에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는 우리 시장이 더 이상 추가 매도는 안 하고 조금씩 들어와요. 그래서 대형주를 매도하면 코스피를 매도하면 코스닥을 매수하든지 선물 시장을 매수를 해요. 선물 시장을 매수하면 선물이 약간 일시적으로 비싸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물을 때리고 금융투자는 또 현물을 매수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도 하고 또 반대의 현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율의 움직임 따라서 기관 외국인들이 수급이 제한되지만 그래도 다음 주에는 한번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다음 주에는 어떤 테마가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일단 원전주들을 잘 봐야 되고 자율주행 관련주는 새롭게 태동하는 그런 테마로 생각을 하시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가 되고 선택된 종목들이 올라가죠. 그런 종목을 보시면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는 톡톡 튀어오르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제시해 드렸는데 오늘 또 몇 종목을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